안녕하십니까, 그래마킹입니다. 오늘은 7번째 강의로 1장 문장 작성 및 변경하기 챕터 1 Making and Bearing a Message 2절 준동사, 부정사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강의에 앞서 영어 속담 3개를 하고 갈게요. A cat has 9 lives. 고양이는 목숨이 9개나 있다. 쉽게 죽지 않는다는 뜻이죠. A cat may look at a king. 고양이도 임금을 볼 수 있다. 누구나 다 그에 상당한 권리가 있다는 뜻이죠. A change is as good as a rest. 변화는 휴식만큼이나 좋다.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쉬는 것만큼이나 유익하다는 뜻이죠. 준동사의 의미는 동사 앞에 본받을 준을 붙여 동사처럼 쓰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준동사는 목적어나 보어를 가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시제와 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준동사의 종류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습니다. 부정사는 한자로 부정, 그렇지 않다고 인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부정, 정하지 않은 뜻입니다. 또한 부정사의 영어 단어 어원을 살펴보면 in, 부정적 부사, 플러스 finite, 정형의, 플러스 iv, 전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주어의 규정을 받지 않는 동사 원형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어의 규정을 받지 않는 것은 동명사, 분사도 마찬가지로 준동사 전체를 non-finite verb라고 통칭하기도 합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대해 설명해 줄게요. 앞서 3강에서 품사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보기를 해주세요.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로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하죠. to 부정사가 주어인 경우 명사적 용법에 대해 설명해 줄게요. 예문을 보면 to comply with the law is necessary as a citizen. 법을 준수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필요하다. to comply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t is natural for you to get angry with him. 여기에서 it이 가주어이고 to get이 진주어가 되게 됩니다. 이를 복문인 that's로 바꾸면 It is natural that you should get angry with him. 여기서 to 부정사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그에게 화내는 것은 당연하다. to 부정사가 보어인 경우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주격 보어의 예문을 보면 Her only fault is to talk too much. 그녀의 유일한 흠은 말이 너무 많은 것이다. 비동사 뒤에 to talk이 주격 보어로 오게 됩니다. 목적격 보어의 예문을 보면 Endurance enabled him to win the race. 인내심이 그를 경주에서 이기게 했다. enable 뒤에 목적어 플러스 목적 보어인 to win이 오게 됩니다. 목적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쓸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문을 보면 I hope you to come. hope 동사는 that절만 가능합니다. 이를 바꾸면 I hope that you will come. 나는 네가 오길 바란다. 또한 say 동사도 to 부정사로 목적 보어를 쓸 수 없습니다. 예문을 보면 He said the statement to be true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를 바꿨으면 He said that the statement was true. 그는 그 진술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가 올바른 문장입니다. 참고로 say 동사가 주격 보어일 때는 to 부정사도 가능한데요. 예문을 보면 The statement was said to be true는 가능합니다. I want you to come. 나는 네가 오길 원한다. want 동사는 that절을 취할 수 없으므로 to 부정사만 목적 보어로 취합니다. to 부정사가 목적어인 경우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목적어의 예문을 보면 I agreed to undertake 도자. 나는 그 일을 맡는 것에 동의했다. agree 뒤에 to undertake의 목적어가 오게 됩니다. 가목적으로 사용되는 예문을 보면 He makes it a rule to take a walk every morning. 그는 매일 아침 산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it이 가목적어이고 to take가 진목적어가 됩니다. 부정사 및 접속사 앞에 전치사가 쓸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except, save, but 다음에 to 부정사 또는 원형 부정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 I had no effect except to make him angry. 나는 그를 화나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었다. 참고로 she did not accept with
그녀는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했다. 주절에 do가 있을 경우는 원형 부정사를 써야 합니다. He has no duties save to eat and sleep. 그는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I have no choice but to cry. 나는 우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I could not choose but cry. 주절에 can이 있을 경우에는 원형 부정사를 써야 합니다. 또한 be about 뒤에 to 부정사 올 수가 있는데요. 예문을 보면 I was about to start then. 나는 그때 막 시작하려고 했다. 여기서 about은 부사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to 부정사가 동격일 경우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예문을 보면 I have one hope to pass the examination. 나는 시험에 합격하리라는 한 가지 희망을 가진다. 여기서 one hope와 to pass가 동격 구조입니다. 의문사 to 부정사인 경우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의문을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사 앞에 의문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단 why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로 사용되는 예문을 보면 How to spend money is more difficult than to earn it. 돈을 쓰는 방법은 버는 것보다 더 어렵다. 보어로 사용되는 예문을 보면 The difficulty was which one to choose. 어려운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였다. 목적으로 쓰이는 예문을 보면 I don't know how to treat him. 나는 그를 다루는 방법을 모른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예문을 보면 There was no question as to whom to invite. 누구를 초대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이어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 설명할게요.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 수량을 나타내는 말로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로 쓰이죠. to 부정사의 한정적 용법은 형용사와 다르게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문을 보면 She has no one to help her.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명사 one이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I have nothing to write. 나는 쓸 대상이 없다. 명사 nothing이 의미상의 목적어입니다. 여기에서 I have nothing to write about이나 of, on 전치사를 써서 사용하게 되면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는 쓸 주제가 없다고 됩니다. Exercise is the best way to master a foreign language. 연습은 외국어를 마스터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To master가 the best way의 명사 동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I have no house in which to live. 나는 살 집이 없다. 관계대명사가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I have no house which to live in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오므로 뒤에서 전치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I have no house to live in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I have no house in to live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정사 앞에 전치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to 부정사의 서술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격보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동사는 appear, 뭐뭐인 것 같다, be 플러스 pp, 뭐뭐하게 되다, chance, 우연히 뭐뭐하다, come, 뭐뭐하게 되다, happen, 우연히 뭐뭐하다, prove, turn out, 무엇임이 판명되다, seem, 무엇인 것 같다. 예문을 보면 The rumor proved to be false. 소문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동사들도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동사는 believe, 믿다, concede, 고려하다, find, 알게 되다, guess, 추측하다, imagine, 상상하다, know, 알다, prove, 입증하다, think, 생각하다. 예문을 보면 I guessed him to be about 50. 나는 그가 50살 정도로 추측했다. be2 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 am to meet him tomorrow. 나는 내일 그를 만날 것이다. 여기에서 am to는 예정의 뜻입니다. I know what is to be done. 나는 해야 할 일을 안다. is to는 의무 명령의 뜻입니다. Work hard if you are to pass the exam. 시험에 합격하려면 열심히 해라. 여기서 are to는 목적 의도의 뜻입니다.
Happiness is not to be bought with money.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to be가 가능의 뜻으로 쓰입니다. 보통 수동 형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She said goodbye, little knowing that we were never to meet again. 그녀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는 운명인 것을 모르고 작별 인사를 했다. 여기서 were never to는 운명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관용적인 용법으로 He has a tendency to make a mistake. 그는 실수를 하는 경향이 있다. May I take the liberty to ask your age? 실례를 무릅쓰고 나이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He took the trouble to help me. 수고롭게도 그는 나를 도와주었다. He had the kindness to show me the way to the station. 친절하게도 그는 나에게 역까지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부정사의 te를 쓰이는 예문을 보겠습니다. I have letters to write. 나는 쓸 편지들이 있다. 능동형으로 쓰이고 있고요. The animals to be found there are rare. 그곳에서 발견되는 동물들은 희귀하다. 수동형으로 쓰이고 있고요. There is a lot of work to do 또는 to be done. 해야 할 일이 많다. 능동, 수동 둘 다 가능합니다. His house is to let 또는 to be let. 그의 집은 임대하기로 했다. 능동형을 사용하지만 수동형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해 설명할게요. 부사적 용법은 to 부정사가 형용사, 부사, 동사 및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적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의 뜻으로 쓰이는 용법이 있는데요. He came here to meet me. 그는 나를 만나기 위하여 여기에 왔다. 이를 대표절로 바꾸면 He came here so that he might meet me로 바꾸면 됩니다. 결과 뭐뭐 해서 뭐뭐의 뜻으로 쓰이는 예문을 보면 He worked so hard as to pass the examination.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했다. 이를 대표절로 바꾸면 He worked so hard that he passed the examination. He worked only to fail. 그는 열심히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He lived to be a great man. 그는 위대한 사람으로 살았다. 무의지 동사에 해당하는 live, awake, grow up 뒤에 부정사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원이 뭐뭐 때문에의 뜻으로 쓰이는 예문을 보면 I was sorry to hear the bad news. 나는 나쁜 소식을 듣게 되어 유감이었다. 주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이를 대표절로 바꾸면 I was sorry that I heard the bad news. 이유 판단의 근거, 뭐뭐 하다니의 뜻으로 쓰이는 예문을 보면 He must be a fool to believe such a thing. 그런 일을 믿다니 그는 바보임에 틀림없다. 주로 이성적인 뜻을 나타내는 어구를 수식합니다. 조건 양보, 뭐뭐라며 뭐뭐일지라는 뜻으로 쓰이는 예문을 보면 To see it, you will not believe. 그것을 볼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his stone is too heavy for me to lift it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주어에 있으므로 it을 제거해야 합니다. This stone is too heavy that I cannot lift it은 가능합니다. 이 돌은 너무 무거워서 옮길 수 없다. 접속사 다음에 토동사가 있으므로 목적어 it이 필요합니다. to 형용사, to 구문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He is too old to do the work. 그는 너무 늙어서 그 일을 할 수 없다. 이를 대표절로 바꾸면 He is so old that he cannot do the work. He is not too old to do the work. 그는 나이가 많지 않아서 그 일을 할 수 없다. He is not so old that he cannot do the work. 참고로 she is too ready to talk. 그녀는 수다스럽다. 또한 we were only too glad to go back home. 우리는 집에 돌아가게 되어서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 enough to 부정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I was old enough to vote. 나는 투표할 만큼 나이를 먹었다. 이를 so that 줄로 바꾸면 I was so old that I could vote. I am fool enough to love her. 나는 그녀를 사랑할 만큼 어리석다. enough 앞의 명사는 형용사적으로 쓰여서 무관사로 쓰입니다. 참고로 I can't earn enough for the two of us. 나는 우리 둘에게 충분한 돈을 벌 수 없다. 또한 I have had quite enough of your impudence. 너의 뻔뻔함에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상으로 to 부정사의 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다음 강의는 원형 부정사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굿바이! 안녕하십니까? 그래마 킹입니다. 오늘은 8번째 강의로 원형 부정사에 대해 설명할게요. 강의에 앞서 영어 속담 3개를 하고 갈게요. A cock crows on his own 덩일. 수탉은 제 똥더미 위에서는 큰소리친다. 집안에서만 큰소리친다는 뜻이죠. A creaking door hangs long. 삐걱거리는 문은 오래 걸려있다. 병약자가 오래 산다는 뜻이죠. A crow is never whiter for washing herself often. 까마귀가 씻는다고 희어질까? 우리말로 재버릇 개주나. 사람 본성은 안 바뀐다는 뜻이죠. 앞 강의에 to 부정사에 대해 설명했지만 원형 부정사는 to가 없는 부정사로 다른 말로 동사 원형 또는 동사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부정사의 형태는 to 부정사와 원형 부정사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목적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 쓰는 경우 지각동사의 예를 보겠습니다. I saw you enter the room. 나는 내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사역동사의 예를 보겠습니다. I let myself go. 나는 자제력을 잃었다. 지각 사역동사의 상세 내용은 앞 강의의 제5형식 동사 지각 사역동사에 대해 강의한 적이 있으니 다시 보기 해주세요. 관형적으로 원형 부정사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cannot but 원형 부정사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예문을 보면 I cannot but accept the offer.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아래는 동일한 유형으로 의미가 같습니다. cannot choose but 원형 cannot help but 원형 cannot do anything but 원형 what can I do but 원형 have no choice but to 원형 have no alternative but to 원형 have no other way but to 원형 there is nothing for it but to 원형 cannot help ing 동명사 cannot avoid ing 동명사 cannot resist ing 동명사 cannot help from ing 동명사 cannot abstain from ing 동명사 cannot refrain from ing 동명사 다음은 would rather 원형 차라리 뭐뭐 하겠다 뜻입니다. 예문을 보면 You would rather give up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겠다. would rather A than B B 하나니 차라리 A 하겠다. 같은 뜻으로 would sooner A than B would as soon as A as B had rather A than B had sooner A than B 예문을 보면 I would rather die than live in dishonor 불명예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 had better 원형 부정사 뭐뭐 하는 편이 낫다. 같은 뜻으로 would rather 원형 had as good 원형 예문을 보면 You had better go at once 너는 즉시 가는 편이 낫다. do nothing but 원형 뭐뭐 하기만 한다. 예문을 보면 The baby did nothing but cry all days 아이는 하루 종일 울기만 했다. may well 원형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같은 뜻으로 have a good reason to 원형 예문을 보면 He may well be proud of his wife 그가 아내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may as well 원형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 You may as well go at once 너는 즉시 가는 것이 더 낫다. 동사 플러스 원형 부정사로 목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help, there, let, here 뒤에 원형 부정사가 목적으로 옵니다. 예문을 보면 He rapped a word. 그는 무심코 말해버렸다. 원형 부정사를 쓰는 특칙이 있는데요. 주부의 all, what, the only thing, the first thing 등으로 시작하여 두 동사로 끝날 때 비동사 뒤에 주격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옵니다. 예문을 보면 All you have to do is study hard.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여기에서 원형 부정사 대신에 to 부정사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원형 부정사에 대해 강의하였고, 다음 시간은 의미상의 주어와 의미상의 시제 태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굿바이. 안녕하십니까, 그래마 킹입니다. 오늘은 9번째 강의로 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시제, 태에 대해 설명할게요. 강의에 앞서 영어 속담 3개를 하고 갈게요. A disease known is half cured. 무슨 병인지 알게 되면 반은 치유된 셈이다. A dog which barks much is never good at hunting. 같은 뜻으로 The worst wheel of the cart makes most noise. 빈 수레가 요란하다. 사람은 속에 든 것이 없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는 체하고 더 떠들어댄다는 소리죠. A drowning man will catch a straw.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면 뭐라도 있는 거라도 붙잡으려 한다는 뜻이죠. 오늘은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 설명할게요. 우선 의미상의 주어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일반적으로 주어는 동사를 행하는 주체입니다. 그럼 의미상의 주어도 동사를 행하는 주체를 표현하기 위해 쓰는 것이겠죠? 하지만 의미상이라는 추가적인 단어를 쓰는 이유는 동사가 아닌 준동사의 행위 주체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에요. 준동사에 해당하는 투부정사, 동명사의 행동 주체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그러니 투부정사와 동명사 각각 의미상의 주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를 데리고 올 경우 구분을 위해서 전치사를 활용합니다. for 목적격 또는 of 목적격을 활용해서 써주면 되는데요. 우선 for 목적격을 사용하는 예문을 볼까요? It is 난이 형용사 플러스 for 목적격 플러스 명사적 용법. 예문을 보면 It is difficult for him to lift the stone. 그가 그 돌을 들기는 어렵다. 난이 형용사에 해당하는 difficult, 어려운 형용사가 앞에 있을 때 for 목적격이 to 부정사 앞에 오게 됩니다. It is 판단 형용사 플러스 for 목적격 플러스 명사적 용법. 예문을 보면 It is natural for her to be proud of her son. 그녀가 그의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서 판단 형용사 natural, 당연한이 있을 때 for 목적격이 오게 됩니다. 또한 It is impossible for me to please him. 내가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단 형용사 impossible, 불가능한이 있을 때 for 목적격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I am impossible to please him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의미상 주어는 준동사의 행동 주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문장에서 보면 원래 의미는 불가능한 건 내가 아니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어법에 안 맞는 문장입니다. He is impossible for me to please는 올바른 문장입니다. 이른바 부정사의 묘미로 의미상의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It is 명사 플러스 for 목적격 플러스 형용사적 용법. 예문을 보면 It is time for you to go to bed. 잘 시간이다. 명사 time 다음에 for 목적격이 오고 to go to bed가 time을 수식하는 한정적인 형용사적 용법이 됩니다.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for 목적격 플러스 부사적 용법. 예문을 보면 I stepped aside for the fat lady to pass. 나는 그 뚱뚱한 아가씨가 지나가도록 옆으로 비켰었다. 일방동사 stepped가 다음에 for 목적격이 오고 to pass가 지나가도록의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부사적 용법이 됩니다. 성질 형용사 플러스 of 목적격. 사람을 주어로 했을 때 의미가 통하는 성질 형용사는 of 목적격이 오고 그 외에는 for 목적격이 옵니다. 성질 형용사의 예를 들면 bad, 나쁜, brave, 용감한, careless, 부주의한, childish, 유치한, clever, 영리한, crazy, 미친, foolish, 어리석은, generous, 간대한, good, 선량한, impudent, 무례한, mean, 비열한, naughty, 장난기 있는, polite, 예의 바른, rude, 무례한, selfish, 이기적인, sensible, 불리한, sensible,
sensible, 분별 있는, spiteful, 심술궂은, stupid, 멍청한, wicked, 사악한. 예문을 보면 It was cruel of you to punish her so severely. 그녀를 그렇게 심하게 처벌하니 너는 참 잔인했다. 참고로 he was wise to cheat. 의미상의 목적어는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를 바꿨으면 It is wise of you to cheat him. 그를 속이는 것은 현명하다. 의미상의 주어를 생략할 때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절의 주어와 같을 때 예문을 보면 I wish to call on you on Saturday. 토요일에 너를 방문하고 싶다. 주어 I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일반인 we, you, they, people 등이 의미상의 주어일 때 예문을 보면 It is wrong to tell a lie.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to tell 앞에 일반인의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문장의 목적어와 일치할 때도 의미상의 주어를 생략하게 됩니다. 오형식 문장을 예를 보면 I advise you to give up smoking. 담배를 끊기를 권한다. you가 문장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됩니다. 참고로 사형식 문장에서도 의미상의 주어를 쓸 수가 있는데요. 예문을 보면 I promise you to give up smoking. 나는 너에게 담배를 끊겠다고 약속한다. 여기서 주어 I가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 속에 포함될 때도 생략되게 되는데요. 예문을 보면 His purpose is to pass the examination. 그의 목적은 시험에 통과하는 것이다. 여기서 his의 소유격이 의미상의 주어로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립부정사일 경우에도 의미상의 주어를 생략하게 되는데요. 독립부정사라는 말은 독립적으로 쓰이면서 문장 전체를 꾸민다는 뜻이죠. 예문을 보면 To be plain with you, I cannot make out your meaning.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너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 여기서 독립부정사는 To be plain with you가 됩니다. 독립부정사의 유형에 대해서 독립부정사의 다양한 유형을 보겠습니다. To do one justice. 뜻이 같은 동의어로 to do justice to one, to give one justice, to give one one's due, to give one one's due. 공정히 평가되면이라는 뜻이고 not to speak of 같은 뜻으로 to say nothing of 같은 뜻으로 not to say anything of not to say anything of 같은 뜻으로 not to mention 같은 뜻으로 let alone 무엇은 말할 것도 없이라는 뜻입니다. to make a long story short 같은 뜻으로 to be short 같은 뜻으로 to be brief 같은 뜻으로 to bring the story short 요약하면의 뜻입니다. to be frank with you 동의어로 to tell the truth 동의어로 to be sincere 동의어로 to speak frankly 솔직히 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to return to my subject 동의어로 to change the subject 말을 바꾸면 lucky to say 다행히도 not to say 뭐뭐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to say the least 동의어로 at least 적어도 to come to the point 요컨대 to begin with 동의어로 to start with 우선 to speak so to speak 동의어로 as it were 말하자면이라는 뜻입니다. strange to say 이상한 일이지만 to conclude 결론적으로 다음은 부정사의 시제에 대해 설명해 줄게요. 부정사는 준동사이므로 수로 동사와의 관계에 따라 시제가 결정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단순 부정사와 완료 부정사입니다. 단순 부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로의 시제와 일치하는 예문을 보면 He think her to be honest. 그는 그녀가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복문으로 바꾸면 He thinks that she is honest. things의 현재 시제와 that절 이하의 종속절 시제 is가 현재 시제로 시제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수로의 시제보다 미래인 경우의 예문을 보면 I expect you to succeed. 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기대한다. 복문으로 바꾸면 I expect that you will succeed. 주절의 expect의 현재 시제와 that절 이하의 will succeed의 미래 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료 부정사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완료 부정사는 수로의 시제보다 과거인 걸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일반 동사일 때를 예문을 보면 He regret to have spent the money. 그는 그 돈을 쓴 것을 후회한다. 이를 복문으로 바꾸면 He regrets that he spent the money. 여기서 주절의 regret은 현재 시제이고 that을 이하는 spent 과거 시제가 오게 됩니다. 완료 부정사는 have 플러스 과거 분사 형태로 오게 되는데 복문으로 바꿨을 때는 과거 시제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미래 소망 동사일 때 완료 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I hope to have seen the show. 나는 그 쇼를 보고 싶었지만 못 봤다. 미래 소망 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완료 부정사는 대과거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말합니다. 이를 복문으로 바꾸면 I hope that I had seen the show. I had hoped to see the show. 나는 그 쇼를 보고 싶었지만 못 봤다. 미래 소망 동사 과거 완료 플러스 단순 부정사는 과거에 이루지 못한 사실을 말합니다. 이를 복문으로 바꾸면 I had hoped that I should see the show. 시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의할 예정인데 그때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해 줄게요. 다음은 부정사의 태에 대해 설명해 줄게요. blame, let, rent 동사는 능동형이 수동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 He is to blame for the failure. 그는 실패에 비난을 받는다. 여기서 to blame이 수동의 의미입니다. His house is to let. 이 집은 세놓기로 했다. to let도 to be let이라는 같은 뜻으로 수동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상으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시제, 태에 대해 강의하였고 다음 시간은 to 부정사의 부정, 분리부정사, 대부정사에 대해 강의할게요. 굿바이. 안녕하십니까, 그래마킹입니다. 오늘은 10번째 강의로 to 부정사의 부정, 분리부정사, 대부정사에 대해 설명할게요. 강의에 앞서 영어 속담 3개를 하고 갈게요. A fair exchange is no robbery. 공정한 교환은 강탈이 아니다. 부등한 교환을 강요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A final success will be made after repeated attempts. 몇 번이고 시도하면 최종적으로 성공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뜻이죠. A foe cannot be dispelled with a pen. 부채로 안개를 걷어낼 수 있으랴. 혼자 힘으로는 대세를 막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이번 시간에는 부정사의 부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부정사뿐만 아니라 다른 준동사도 부정을 할 경우에는 부정어, not, never 등을 부정사 바로 앞에 씁니다. 예문을 보면 I told him not to go there. 나는 그에게 그곳에 가지 말라고 말했다. to 부정사 앞에 not이 오게 됩니다. I told him never to go there. 나는 그에게 그곳에 다시는 가지 말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to go 앞에 never이라는 부정어가 와서 to 부정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I didn't tell him to go there. 나는 그에게 그곳에 가라고 말하지 않았다. 동사를 부정할 때는 이처럼 동사 앞에 두 동사를 이용해서 not을 붙여서 didn't로 씁니다. 다음은 분리부정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분리부정사는 to와 동사 원형 사이에 부사 구를 삽입시킨 형태로 부사의 수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분리부정사를 써야 하는 경우 예문을 보면 I failed to entirely understand the situation. 나는 그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실패했다. to 부정사가
부사 entirely의 수식을 받아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I failed to understand the situation entirely. entirely가 failed를 수식했는지 understand를 수식했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I entirely failed to understand the situation. 나는 그 상황을 이해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 entirely가 동사 failed를 수식합니다. 분리부정사를 써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 I was reluctant to complete pay my debt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를 바꿨으면 I was reluctant to pay my debt completely. 나는 빚을 완전히 갚는 것을 꺼렸다. complete가 뒤에 있더라도 문맥상 pay를 수식함이 명백하므로 분리부정사를 써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대부정사에 대해 알려줄게요. 대부정사는 부정사가 들어갈 자리에 반복된 동사 없이 to만 사용하고 발음 시 to의 강세를 넣습니다. to만 사용하는 경우 접속사 플러스 타동사 to 형태로 오게 되는데 목조가 있음을 명시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예문을 보면 People will gamble if they want to, whatever the road may weigh. want 타동사 뒤에 to만 오고 gamble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원한다면 법대로 도박할 것이다. He didn't want to go, he had to. 세미콜론은 but 대용이고 had는 타동사 뒤에 to만 오고 go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가야만 했다. 접속사 플러스 not to 형태 예문을 보면 Take the money you have won. It would be foolish not to. not to는 진주어로 주어가 있음을 명시하기 위해 to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내가 딴 돈을 가져가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to 탈락하는 경우 like 뒤에 생략하게 되는데요. 예문을 보면 He can stay here if he likes. 그가 원한다면 그는 여기에 머무를 수 있다. Do what you like.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참고로 He can stay here if he would like to. 원하면 여기 있어도 돼. would like to는 관형구로 to를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try 뒤에 생략되는 예문을 보면 Will you do a favor for me? Yes, I will try. 부터 좀 들어주실래요? 네, 해볼게요. 형용사 명사지에 to를 생략할 수도 있지만 to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예문을 보면 You should start now. But I can't force you to if you are not ready. 지금 시작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됐다면 강요할 수 없어요. He wants to buy the car, but he has no money. 그는 그 차를 사고 싶어 하지만 돈이 없다.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to 부정사에 목적어가 있을 때 예문을 보면 She sometimes does things which you wouldn't expect her to do. to do의 목적어 which,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생략되어도 do를 써야 합니다. 그녀는 가끔 당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해요. 이상으로 to 부정사의 부정, 분리부정사, 대부정사에 대해 강의하였고 다음 시간에는 분사에 대해 강의할게요. 굿바이.